일본 애니메이션 재밌잖아.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지. 근데 안 좋은 철학이 있는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많아.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일본 애니메이션을 크게 조망해보면 이상한 철학들이 많아. 주인공 여자아이가 아버지 엄마랑 이사 가면서 차 타고 터널에서 이상한 동네 가서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식당에 가서 막 음식을 먹다가 돼지로 변하잖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별 철학이 없다? 기괴함밖에 안 남아. 일본의 소설이건 문학 작품, 애니메이션 작품이건 끝나고 나서 보면은 볼 때는 재밌는데 남는 철학이란 게 없어 얘네들이. 원래 철학이 없는 민족이야 일본 애들 자체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보고 무슨 철학적 의미 깊이가 있을까? 에이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철학을 찾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어른들도 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철학이 없어. 기괴함이 계속 남발할 뿐이야. 과연 무슨 교훈이 있을까? 철학이 있을까 생각해봐. 없어. 공허한 게 일본 철학이야. 일본인의 본질이라고. 재미는 있지. 온갖 기괴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뭐가 남았을까? 어른들도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별로 없다고. 뭘 말하고 싶은지 몰라. 일본 애니메이션이 철학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개구리 왕눈이도 철학이 없어. 아니 무슨 애들이 보는 만화에서 철학을 찾냐고 이러겠지만 우리나라 만화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선악의 개념이란 게 확실히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는 선악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는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애들이 보는 만화인데 개구리 왕눈이도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해. 권선징악 철학이 확실히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근데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해. 개구리 왕눈이의 등장인물들 보자. 얘가 주인공이야 왕눈이. 삘릴리 개굴 삘릴리. 여자친구 아로미. 아로미 아빠 투투. 매기 가재 경관 있는데 투투가 나쁜 사람이야. 아로미는 그래도 좋아해. 근데 투투도 피해자야. 가재나 매기한테 다구리당한 게 알고 봤더니 얘 나쁜데 얘도 피해자라고 그린단 말이야. 이걸 보면 일본은 철학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더 없어졌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8, 90년대 권선징악에 피곤해하던 세대들이 열광했던 게 건담이지. 건담도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요. 어린애들이 보는 거든 어른이 보던 거든 선악 개념, 권선징악 명확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근데 건담도 개구리 왕눈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나누질 않아. 개구리 왕눈이를 봤던 세대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 거야. 왕눈이가 피해자야. 학폭 피해자고 뭐고 하여튼 불쌍한 흙수저 개구리인데 권력자의 딸 아롬이랑 사귀지만 맨날 처맞고 학대당하고 이래요. 근데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왕눈이가 이러한 적폐 세력들을 퇴치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왕눈이가 항상 하는 짓은 투투한테 온갖 적폐 세력들한테 다구리 당하고 불쌍한 짓들만 하는 거야. 피리 불면서 빌릴리 개굴 빌릴리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참고 사는 거야. 일본 철학이 이렇다니까. 분명으로 받아들이고 불쌍하지만 그냥 살아 이거야. 왕눈이가 투쟁적으로 투사로 변해서 적폐청산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일본은 구슬픈 피리 불면서 피해자 타령하는 거야. 쉽게 웃기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심오한 일본의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 약자는 그대로 약자로 살아라야. 플란다스의 개라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나는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나 그거 보고 쳐울었다. 플란다스노 이노 몰라? 그림 좀 보려고 하다가 되져요. 이게 뭐냐고 애들을 위해서. 너네들은 계급 이동이 불가능해. 그냥 너네 주어진 입장에서 불쌍하게 살아라 이거야. 살짝 바람이 불어서 보고 돼지잖아. 나 진짜 환장하겠어. 할아버지는 아파요. 개 흙수저 생활이야. 나중에는 해 뜰 날이 올 줄 알았단 말이야. 아동 학대 영상이라고. 할아버지 어떻게든 챙기려고 개랑 우유 배달하고 열심히 사는데 돼져버려. 이게 뭐냐고 무슨 희망이 있냐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철학이 해뜰 날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돼져버려 걔랑 같이. 루벤스의 그림 살짝 보고 죽고 천사가 데리러 와. 너무 슬프지 않니? 희망을 안 주는 거야. 일본의 철학이란 거는 민중들에게 희망을 안 주는 철학. 선과 악의 개념 없음, 권선징악 없음, 주어진 환경대로 살고 그대로 죽는 거임. 희망의 메시지 없어. 일본 철학이 없고 배우면 안 된다는 거. 어린 아이들한테 일본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요술공주 민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판 결론을 보고 나는 슬퍼서 질질 울었어요. 트럭에 치여서 죽어. 교통사고로. 애니메이션 회사 내부 사정상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애들이 보는 만화인데. 이게 바로 내각제의 세상이야. 우리나라가 내각제 됐을 때의 미래를 개구리 왕눈이와 플란다스의 개, 요술공주 민키로 설명하는 사람이야. 내각제 되면 좌절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한민족의 성향상 내각제는 될 수가 없어. 일본 애들은 천수백 년간 이러한 철학에 길들여져 온 노예들이라서 고인물들이 정치하는 세상에 아주 순응되고 잘 살 수가 있어. 근데 한민족은 성향이 완전 달라. 반골 정신이 있고 나라님
왕도 까는 민족이었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항상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민족이 한민족이야 원래. 민주 시민들이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고 지금까지. 내각제는 우리나라가 이재명 같은 정권이 한 20년 되고 모든 적폐청산이 끝난 이후에 깨끗해진 다음에 내각제를 하면 좋아. 내각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지. 내각제 자체가 쓰레기 같은 정치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북유럽같이 정치인들이 깨끗하고 사회에 적폐들이 없는 깨끗한 나라라면 내각제는 정말 좋은 정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면 안 되는 거지.